배달 음식을 한 번 시키면 분리수거할 때 평균 18개의 플라스틱 용기를 내놔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줄일 방법이 없을지 장서윤 기자가 고민해봤습니다. 예전엔 자장면을 시키면 중국집 그릇에 담아왔고 다 먹고 내놓으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배달앱 주문이 일상화된 요즘은 중국 음식도 일회용 용기에 담아서 옵니다. 둘이 먹기 위해 자장면과 짬뽕, 탕수육을 시켜봤더니 22개의 플라스틱 용기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는 없어서 일회용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아무래도 좀 많아지는 것 같고. 실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배달 음식 2인분을 시키면 평균 18개의 용기를 분리수거로 내놔야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플라스틱 용기와 뚜껑, 비닐랩 등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메뉴별로는 초밥이 27개로 가장 많았고 죽 25개, 보쌈 24개 등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음식 주문이 3배 가까이로 늘면서 플라스틱 배출량도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문제는 플라스틱 용기의 55%는 재활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스티커가 붙어 있거나 비닐을 녹여 붙여 칼로 뜯어야 하는 용기는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음식을 배달할 때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가 대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됩니다. 한 배달앱에서 무료로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그릇에 음식을 담아 배달하면 세척업체가 수거해서 설거지를 해줍니다. 다만 앞으로 배달앱들이 정식 서비스를 하면 다회용기를 선택한 소비자는 시킬 때마다 500원에서 1,000원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주요 배달 플랫폼들과 다회용기를 도입하기로 하고 실무 협의에 들어갔는데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게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 플라스틱과 쓰레기 문제는 모든 인류가 맞닥뜨린 고민이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면서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돌로 물감을 만들고 식물로 수세미를 만드는 사람들을 백희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미술 선생님이 꺼낸 가루는 초록색, 초록빛 도는 돌을 빻아 만들었습니다. 여기 아카시아 꿀과 물엿을 섞으면 물감이 됩니다. 이런 수고를 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물감, 화학물질로 만드는데 일종의 액체 플라스틱입니다. 모두 사라지지도 분해되지도 않습니다. 미술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하는 이 행위가 환경에 되게 안 좋다는 생각을 계속 갖게 됐었는데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그린 그림이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깨달음이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다영 씨가 쓰는 팔레트는 다 쓴 렌즈통과 병뚜껑. 동물성 원료는 쓰지 않습니다. 미술 쪽에서 재료가 이런 비건이나 친환경적인 게 있는 줄도 몰랐다라고 이렇게 새로 알게 됐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있고 진심이 통했는지 고객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뭐야? 고체 치약 담는 케이스인데요. 필요 없는 포장재를 없애고 자연재료 생활용품을 파는 상점입니다. 조금이라도 쓰레기를 줄여보려는 노력. 이른바 제로 웨이스트 상품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품들을 사용해 보니까 쓰레기가 훨씬 줄어들었고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어요. 집에서 가져온 용기에 세제나 샴푸를 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런 상점 95곳을 제로마켓으로 지정해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올해 같이 사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JTBC 백희연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쓰지만 환경을 위협하는 플라스틱은 분리수거를 해도 재활용이 되는 건 30% 정도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지 윤영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1톤을 처리하면 절반은 그대로 버리고 200kg 정도는 연료로만 씁니다. 남은 300kg 안팎만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직접 해봤습니다. 비닐, 페트, 병, 캔 순서로 일일이 골라냅니다. 너무 많아서 다 가려내기도 힘듭니다. 이런 큰 것들은 다 들춰봐야 되네. 아, 맥주는 여기다 하는 거죠. 네. 아, 네네네. 음식물에 쓰레기도 보입니다. 이런 건 진짜 버리면 안 되는데. 옆에 있는 것까지 못 쓰게 됩니다. 내용물이 있는데 그냥 버리시는 경우가 저희가 좀 곤란해요. 이곳은 폐플라스틱의 분류 작업을 하는 컨베이어 벨트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분류가 안 된 플라스틱들은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모두 소각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 음식 용기는 한 사람이 1년 평균 1,300개나 씁니다. 코로나 이후 20%나 늘었습니다. 음식물도 묻어있고 여러 재질을 섞어 만든 것도 많아 제일 큰 골칫덩입니다.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이런 건. 닦거나 안 닦거나. 뚜껑과 펌프, 통이 각각 다른 제품과 장식도 있는 화장품 통은 악마의 용기로 불리기까지 합니다. 예, 이런 건 그냥 버려야 돼요. 이게 얘하고 위하고 또 성상이 다르기 때문에 재활용은 무조건 한 가지로만 돼 있어야 돼요. 페트병 뚜껑과 빨대처럼 성분 표기가 없는 것도 안 됩니다. 사실상 투명 페트병과 재활용이 잘 되는 성분인 PP나 PE 표시가 붙은 것만 되는 겁니다. 만들 때부터 재활용이 되는 소재 하나로만 쓰게 해야 합니다. 또 재생원료 사용 자체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사람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방역에 몰두하는 사이 플라스틱 쓰레기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나오는 양을 한 줄로 늘어놓으면 지구 14바퀴를 돌 수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폐지가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이렇게 배출을 할 때 종이만 버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 골판지로 회수가 된 품목들인데 보시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 라면 뚜껑 그리고 페트병까지 온갖 폐기물이 한데 섞여 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이 폐지 처리장까지 잠식한 겁니다. 실제 가정에서는 얼마나 쓰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생수, 즉석밥 등 일회용 플라스틱이 가득합니다. 배달 음식 용기도 많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까 거의 매일 저녁 정도는 시켜 먹는 것 같기는 해요. 네. 한 사람이 쓰는 일회용 플라스틱 개수로 따지면 연간 1,312개에 달합니다. 이런 페트병과 플라스틱 컵은 각각 100개 넘게 그리고 일회용 비닐봉투와 이 배달 용기는 500개 넘게 쓰는 겁니다. 특히 재활용되는 건 10개 중 2개도 채 안 됩니다. 음식물이 많이 묻어 있으면 또 재활용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제 플라스틱이 여러 종류가 같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플라스틱들도 있기 때문에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은 2018년 이후 크게 늘었습니다. 우리가 연간 쓴 페트병을 일렬로 놓으면 지구를 14바퀴 돌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컵은 지구에서 달을 갔다 올 정도입니다. 생산 단계부터 일단 대체할 수 있는 산업계에서 아예 플라스틱 안 쓰는 재질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더 강화하는 한편 재활용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찾아야 합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